박근혜 정부 시절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 의혹 핵심 인물이죠. 임종원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밤샘 조사를 받고 오늘 새벽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피의자 신분인 임 전 차장은 혐의 대부분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조만간 임 전 차장을 추가 소환해 조사를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쟁점들을 김광삼 변호사와 좀 더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임 전 차장, 오늘 새벽 1시쯤까지 조사를 받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검찰이 어떤 혐의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추궁을 했을까요? 일단 오늘 조사는 이제 다 끝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추후에 한 2차례 정도 더 조사를 할 것으로 보이고요. 일단 뭐 오늘 그 임종원 전 차장은 이제 2012년도부터 법원 행정처 이제 기획조정실장을 했어요. 그다음에 그 이후에 이제 법원 행정처 차장을 했었는데 일단 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재판 거래랄지 사법 행정권 남용과 관련해서 이제 통로 역할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위에 이제 법원 행정처장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대법원장이 있거든요. 그 윗선 그다음에 이제 밑으로 법원 행정처 심의관이랄지 이제 재판 연구원들과 관련된 부분, 그리고 외부적으로 이제 청와대랄지 정부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재판 거래랄지 사법 행정권 남용하는 데 있어서 통로 역할을 했다는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수사는 워낙 그 혐의점이 많습니다. 30개 이상 거의 40개 정도 되는데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재판 거래 의혹이고요. 그다음에 재판과 관련된 정보를 외부로 유출, 특히 이제 청와대에 유출한 부분이 제일 중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법관들에 대해서 상고법원을 반대한 법관들에 대해서 사찰한 부분, 이런 부분들이 중점적으로 조사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임 전 차장 어제 오전 검찰 포토라인에 섰을 때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국민들께 죄송하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검찰 조사를 받을 때는 혐의 대부분을 부인하거나 아니면 적극적으로 해명에 나섰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도의적인 책임은 인정하지만 법적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다. 이 같은 입장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지금 어제 그 포토라인에 서서 얘기한 걸 보면 뭐 거의 앵커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과 일치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단 본인은 사실관계에 있어서 많이 부인을 할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관계가 확정이 되면 그다음에 이제 법리적인 부분이 들어가는데 아무리 뭐 본인이 법적으로는 30년 이상의 베테랑이다 할지라도 그분은 이제 범죄가 되는 행위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을 굉장히 분석을 많이 했을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지금 조사 받은다면 전해진 바에 의하면 이제 대부분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뭐 본인이 기억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다른 사실관계에서 인정이 되면 그건 법리적으로 별로 문제가 없는 것이다. 특히 임종원 전 차장에서 적용될 법 죄명이 공무상 뭐 비밀누설, 직권남용이 주로 될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법리 다툼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그리고 본인 자체도 판사, 검사 출신 변호인단을 꾸리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있어서는 대책을 세우는데 어제 뭐 조사받은 내용 중에 일부가 흘러나온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 중에 보면 굉장히 좀 치밀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일제 강점기 그 재판과 관련해서 피해자가 이제 전범 기업을 상대로 재판했지 않습니까? 그와 관련해서 법관들의 해외 파견을 얻어냈다. 이렇게 지금 검찰은 보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 그건 시점이 동일할 뿐이지 우리가 거래 의혹의 대가로 얻어낸 것이 아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문제되는 것 중에 하나가 전교조 법외노조에 관련된 소송서로 소송 서류, 재항고 이유서를 대신 대필해줬다. 이제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혐의 중에 하나인데 이건 나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 그리고 이것이 왜 내 USB에 저장되어 있는지 모른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가장 또 문제된 것 중에 하나가 부산의 그 어떤 건설업자로부터 판사가 뭐 향 접대받고 해서 재판에 거래한 의혹이 있지 않습니까? 그 관련해서는 법원 행정처로서 당연히 주위에 소문이 어떤 소문이 있는지 그런 거 관련해서 법원 행정처는 재판 담당 판사에게 알려줄 그런 의무가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식으로 빠져나간 걸 보면 굉장히 치밀하고 조사에 대해서 대비를 많이 했다. 저는 이제 그렇게 봅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재판 거래나 법관 사찰 등에 대한 혐의에 대해서 법적인 문제가 없다 이런 입장인 건데 앞으로 기소가 돼서 재판에 넘겨진다고 하더라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법적인 다툼의 여지가 많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까? 충분히 예견할 수 있죠. 일단 검찰은 이제 수사를 해서 사실관계를 확정해야 하거든요. 그리고 사실관계를 근거로 해서 법을 적용해야 하는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일 중요한 것은 직권남용, 공무상 비밀누설인데 지금 최근에 들어서 그 뭐 법원에서 직권남용을 하려면 그 직권남용을 하는 사람의 어떤 직무 범위 내에 속해야 하거든요. 근데 그럼 직무의 범위를 어떻게 볼 것이냐. 이걸 굉장히 엄격하고 협소하게 보면 우리가 볼 때는 외형적으로
보면 저건 불법 행위고 있어서는 안 될 거라 보는 것도 직무 범위에 들어가지 않으면 죄가 되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직권남용, 그다음에 공무상 비밀 누설 같은 경우는 재판에 관한 정보를 외부에 반출했는데 과연 이게 공무상 비밀로 볼 수 네. 있느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마 법리적인 공방을 굉장히 치열하게 할 것으로 보여요. 네. 그리고 아까 그 직권남용과 관련해서는 최근에 이명박 전 대통령의 판결에서도 나타났잖아요. 이명박 전 대통령이 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속세를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봐라. 그래서 그 대책을 세웠는데 그거 자체는 대통령의 직무 범위에 속하지 않다 해서 이제 무죄가 나왔거든요. 아하.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기소가 된다랄지 아니면 영장이 청구된다 할지라도 굉장히 법리적으로 다툼이 있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동안 검찰은 법관 수십 명을 조사했고요. USB에서 문건들도 확보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뭐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보면 모든 것들이 임종원 전 차장을 지시자로 지목하고 있다는 얘기들이 나오는데 이건 어느 정도나 소명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그런데 이제 상식적으로 볼 때요, 법원 행정처에 있는 심의관들이 판사들입니다. 네. 판사들이 위의 윗선의 지시 없이 재판 거래를 한다랄지 아니면 정보를 외부로 유출한다랄지 아니면 법관을 사찰한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납득하지 않거든요. 네. 그리고 한 30여 명 정도 판사들을 조사를 했는데 다 임종원 전 차장의 지시를 받았다는 취지로 대부분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또 USB 문건이 발견이 됐고 또 이기준 전 양형위원회 이제 상임위원 같은 경우에 업무 수첩이 있는데 그 업무 수첩에도 임종원 전 차장이 이제 지시하고 보고받은 그런 상황들이 들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분들 이제 종합적으로 볼 때는 임종원 전 차장이 지시했을 가능성이 크고, 그 임종원 전 차장이 단순 차장인데 이런 일을 본인 스스로 알아서 하겠느냐? 그것은 행정처장 그 위에 있는 대법원장으로부터 지시를 받은 것이 틀림이 없다. 이렇게 검찰은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와 관련된 뭐 이메일이랄지 업무 수첩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지시의 보고 여부에 대해서는 뭐 어느 정도 증거는 있겠지만 구체적으로 과연 이걸 연결고리를 잡아낼 수 있느냐. 이것은 이제 검찰의 몫인 거죠. 네, 검찰이 한두 차례 임 전 차장을 더 소환할 가능성도 있고요. 그 이후에 구속영장을 청구할까요? 제가 볼 때는 지금 혐의가 굉장히 많아요. 네. 그죠? 그 중에 적어도 한두 개만 인정이 된다 하더라도 검찰은 영장을 청구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지만 이제까지 법원에서는 영장을 압수수색 영장도 거의 네. 발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까 같은 뭐 그런 사실관계 인정되지 않는다 아니면 법리적인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영장을 기각할 확률도 이전에 비추어 보면 상당히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검찰이 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은 있지만 법원이 발부할지 여부는 모르겠다. 현재 상황이 그런 것 같습니다. 김광선 변호사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